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금 시장 조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지금 미국 증시 선물은 보합인데요.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 유가, 침체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단기 뉴스가 아니라 흐름의 전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소폭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못 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보면 긍정은 전쟁 완화 기대, 기술적 반등, 부정적으로 보면 유가 급등, 침체 확률 상승, 즉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완벽히 충돌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유가를 보고 움직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WTI는 약 88에서 90달러, 브렌트는 96에서 102달러, 전쟁 이후 약 플러스 25% 상승했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유가는 물가 상승, 소비 감소, 기업 마진 압박, 결국엔 경기 둔화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지속되는 경우고요. 인플레이션 5% 재상승, GDP 성장률 급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총보다 기름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 진짜로 올라왔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한번 보죠. EY는 침체 확률은 40%, 골드만삭스는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유가발 인플레이션 침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소비 위축, 금융 조건 악화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흐름은 기술주 반등인데요. 엔비디아는 상승했고 AI 섹터는 재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시장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조는 에너지는 일부가 빠지고 있고 기술주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돈은 더 강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 주식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상승은 반등일 뿐이지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전쟁 완화, 유가 하락, 이것이 기술주 중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리스크적으로는 전쟁 장기화, 유가가 100달러 돌파, 시장 재하락과 침체 가속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 베팅보단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항상 가장 큰 기회가 만들어지는 자리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돈은 더 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라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V 섹터 중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0.76%, 리비아는 마이너스 2.98%, 루시드는 플러스 3.09%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10.68불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일 텐데요. 오전에는 하락 10.2불 근처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10.4에서 10.5불 박스권을 유지했죠. 마지막에는 장 마감 직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10.5에서 10.9불 강한 매물 구간이죠. 지지 구간은 10.2불 깨지면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저항 아래에서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6.7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9.56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횡보와 약간 상승, 수급을 보면 순유출 상태입니다.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가격은 버티는데 돈은 빠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보통 하락전 준비 또는 긴 횡보를 의미하지만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루시드는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돈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지 기다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루시드가 드디어 직접 판매를 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단순히 차를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구조가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워싱턴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요. 루시드와 리비안이 딜러 없이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워싱턴주는 SB 6354 법안을 통과했고요. 기존에는 딜러를 통해서만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제조사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기반 EV 기업이고요. 전기차만 생산, 서비스 센터 보유, 딜러 계약 이력 없음.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 리비안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진 구조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딜러를 통한 중간 수수료가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판매는 중간 비용이 제거가 되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차량 한 대당 수익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같은 판매량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마진이다. 다들 아시죠? 두 번째로는 가격 통쟁력 확보입니다. 할인 정책을 직접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략적 가격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테슬라가 했던 방식이죠. 세 번째로는 고객 경험 통제입니다. 브랜드 경험 통일, OTA, 서비스 연결 강화. 그래서 루시드가 테슬라 모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테일입니다. 이 법은 완전 자유가 아닌데요. 조건부 허용이죠. 제한 조건은 최소 300대 등록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 센터가 운영이 필수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완성차 업체는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는 보호하면서 루시드, 리비안만 허용한다는 것이겠죠. 시장 개방이 아니라 선별 개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할 점은 현재 상황은 일부 주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금지죠. 일부적으로는 테슬라만 허용이 가능하고요. 제한적 허용입니다. 즉, 미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루시드의 성장 속도는 주별 규제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뀌는 것은 실적 급증, 흑자 전환 아닙니다. 구조 개선이 시작이 되겠고요. 마진 개선 가능성과 장기 성장 기반을 유지한다는 것이겠죠. 이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다른 주도 규제 완화 확대와 직접 판매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 수익 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규제 확산 지연, 판매 증가 제한, 현금 소모 지속.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스토리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전쟁, 유가, 침체 우려 모든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루시드 역시 아직 완전히 증명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은 아직 망설이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 직접 판매 허용, 수익 구조 변화, 그리고 시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움직임까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확신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흔들리는 순간이 아니라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